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뱃쌤의 뱃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적어도 이 적어도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는 확률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세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확률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교육 과정에서 이 적어도라는 세 글자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바라는 어떤 그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뭐 막 정말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한다기보다는 뭐 학생 여러분의 본분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내가 수행을 해서 저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해서 그걸로 이제 결과물을 받아서 여러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보람이 느껴지고 공부한 좀 맛이 난다, 그래, 살맛 난다, 보람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출제 의도, 출제 방향, 과연 선생님들은, 수학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뭘 바라는 것인가, 왜 수학 문제에 적어도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면 왜 중요한가? 뭐 제가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험지를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 경험상 많은, 진짜 거의 대부분의 학교의 시험 문제에서 확률 파트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를 안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적어도라는 세 글자가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라는 이 세 글자가 들어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 적어도가 들어간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기본 문제를 저와 같이 풀어보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긴 하지만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근본 개념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수학에서 기본을 정말 탄탄히 하고 개념을 탄탄히 하면 못할 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이 시간에 집중을 해주시면 우리가 한번 요 적어도라는 문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출제 의도가 이러니까 나는 이 의도를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걸 한번 요 영상의 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써놓고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그 신사고 센에, 라이트 센에 있는 문제를 제가 좀 적어 놓은 것이고요. 제가 방 1, 방 2라고 써놓은 것은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 한 가지만 익히면 되겠지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됐을 때는 되도록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 방법을 모두 다 익혀놓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어떤 하나의 문제를 내가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사고력 자체가 그게 수학이고, 그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출제 의도가 이러하니까 제한된 시간, 즉 나에게 45분, 50분 또는 수능에서 100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나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제 의도에 맞게끔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출제 의도와 상관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니까, 근본적인 방법이니까 방법 1로 풀어보고, 또 이 적어도라는 이 글자를 통해서 출제자가 낸 그 의도에 맞게끔 한번 풀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는데, 어느 게 더 좋다가 아니라 방법 1도 매우 중요하고 방법 2도 당연히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험 시간에는 방법 2로 풀되 내가 방법 1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탄탄하게 돼 있는 것이 또한 대단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야구 선수가 있네요. 두 야구 선수가 있고 A, B입니다. 야구 선수 A, 야구 선수 B가 있는데 안타를 칠 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안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수들이 치고자 하는 것이죠. 안타. 그러니까 이제 방망이를 휘둘러서 수비수가 공을 잡기 전에 바닥에 한번 닿아야 됩니다. 바닥에 닿고 이제 그 베이스가 있거든요. 1, 2, 3루 홈까지. 그래서 그 1루까지 먼저 가느냐, 뭐 어떨 땐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겠지만 또 일부 학생들은 아예 이 안타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스포츠 문제가 나왔을 때. 안타는 일단 좋은 것이다. 안타가 어쨌든 뭐 축구로 말하면 골을 넣는 그런 개념이다. 근데 안타를 칠 확률이 각각 9분의 5, 5분의 2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구 선수 A는 9분의 5의 확률로 안타를 친다. 즉 9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5번은 안타를 친다. 그 뜻이겠네요. 그렇죠? 9분의 5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먼저 요거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제가 또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출제자가 언뜻 하나의 힌트를 준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다른 힌트가 있다. 이 숨겨진 힌트, 직접적으로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같이 준 힌트가 있다. 뭐냐? 여기서 일단 요 9분의 5라는 걸 통해서 위에다가 9분의 4를 하나 적어놔야 됩니다. 그럼 이 9분의 4는 뭐냐?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도 같이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이냐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확률에서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타를 칠 확률이 9분의 5라는 건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은 9분의 4다. 왜냐하면 9번의 기회를 줘서 5번의 안타를 쳤다는 것은 나머지 4번은 실패했다는 것이거든요. 안타를 못 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타를 칠 확률과 안타를 못 칠 확률을 더했을 때는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확률에서 1이 의미하는 것은 100%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분의 5와 9분의 4를 더해서 1이 되는, 즉 1에서 9분의 5를 뺐을 때 1은 9분의 9잖아요. 9분의 9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9분의 9에서 9분의 5를 뺐을 때 나오는 이 9분의 4. 9분의 4의 의미가 안타를 못 칠 확률이기 때문에 안타를 못 칠 확률 어딨지? 찾으시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는 여기 안타를 칠 확률을 주자마자 안타를 못 칠 확률도 같이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죠? B라는 선수는 안타를 칠 확률이 5분의 2니까 안타를 못 칠 확률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분의 3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딱 봤을 때도 일단은 뭐 정확하게 통분을 하지 않더라도 통분을 했을 때 9, 5, 45, 45분의 25고 45분의 18이니까 만약에 45번의 기회를 줬을 때 이 사람은 25번 정도 치고 이 사람은 18번 정도 치니까 일단 커리어는 A라는 선수가 조금 더 좀 잘 치는, 안타 타율이 높다는 게 더 연봉을 많이 받고 훌륭한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야구에서는. 그래서 A가 조금 더 훌륭한 선수네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 B가 각각 한 번씩 타석에 설 때 이제 기회를 한 번씩만 주는 겁니다. A라는 선수에게도 한 번만 기회를 주고 B라는 선수에게도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키워드죠. 자,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어디에 핵심이 들어있다? 바로 이 부분.
적어도 이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이 얼마냐? 아, 이게 포인트네요. 이게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이 적어도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봤을 때, 자, 네이버 국어사전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출제자는 이거를 원하고 있어요, 나한테.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 1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방법 1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표를 그려서, 자, 표를 이렇게 쫙 그린 다음에, 이렇게. 여기 A 선수, B 선수, 그 다음에 여기 확률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확률.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칸을 이렇게 나눠. 칸이 조금 못생겼지만,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확률에 대한 아주 센스가 좋은 학생들, 확률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은 4가지를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4가지. 이거를 4가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건 4가지 경우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대단히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학생이에요. 어떻게 4가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했을 때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A 선수도 안타를 치고 B 선수도 안타를 치는 것이죠. 이거 아주 좋은 경우네요. 그렇죠? A도 축하하고 B도 축하하고 안타 쳐서 좋겠다. A도 치고 B도 치고. 그럼 이제 2명 다 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A라는 선수는 안타를 쳤는데 B라는 선수는 못 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선수는 안타를 못 쳤는데 B라는 선수는 안타를 치는 경우도, 반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 2번하고 반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가장 안타까운 경우지만, A 선수도 안타를 못 치고 B라는 선수도 안타를 못 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번 잠깐 이거를 이제 곱씹어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거 말고 더 있을 수가 있나 봐요. 이거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어차피 확률이라는 단원 자체가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내가 잘 하지 못하면 확률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만 A 선수와 B 선수 두 선수가 이렇게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과연 어떤 경우가 있는가? 이렇게 4가지 경우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하긴 할 건데,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둘 다 안타를 칠 확률을 제가 알파벳 A는 안타를 치고 B는 안타를 못 치는 경우를 B, A는 안타를 못 치지만 B는 안타를 친 경우를 C, 둘 다 안타를 못 친 경우를 D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출제자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요?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쳤다는 것은 2명이 기회를 받았는데 둘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 안타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이거는 원하는 것이죠. 이건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안타를 쳤으니까. 적어도 한 명만 치면 되는데 둘 다 쳤으니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A는 안타를 치고 B는 못 쳤지만 적어도 한 명이 치면 되기 때문에 B도 되는 거죠. 이것도 출제자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A는 못 치고 B가 쳤는데 A는 못 쳤지만 B가 쳤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이 친 것이죠. 이게. 그래서 C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못 치게 된 경우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 출제자가 원하는 그 경우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은 안타를 치길 바랬거든요. 근데 둘 다 못 쳤으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안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A라는 확률, B라는 확률, C라는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A와 B와 C를 다 더한 것을 답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먼저 A도 치고 B도 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확률의 곱셈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곱한다는 것은 어떤 확률이 곱해진다는 거, 1이 아닌, 그러니까 1보다 작은 확률들끼리 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했을 때는 그 수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수에 1보다 큰 수를 곱했을 때는 그 수보다 커지는 것이고, 어떤 수에다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을 때는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확률이 연속해서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니까 더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 하셔놓고 얘네들끼리는 더하는 건데,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 곱해야 된다. 왜냐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이 시간상 동시가 아니라 이 확률도 일어나고 이 확률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다? 확률끼리 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또 영상을 따로 찍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확률에서 사실 더하냐 곱하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곱해야 되는데 더하고, 되어야 되는데 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초반에 감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제가 또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고, 너무 한 영상에서 모두 막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은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A가 안타를 칠 확률 9분의 5죠? 자, 9분의 5. 그럼 9분의 5 곱하기 B가 안타를 칠 확률 5분의 2입니다. 5분의 2. 그래서 이거 굳이 약분하지 않겠습니다. 약분하지 않고 먼저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9, 5, 45. 45분의 10. 자, 이렇게 돼. 45분의 10. 그래서 이 45분의 10은 뭐냐면 둘 다 안타를 칠 확률이다. 확률이 더 이 각각의 확률보다 낮아진 겁니다. 지금 희박해진 겁니다. 둘 다 안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요 밑에로 2번으로 가볼게요. A는 안타를 쳤습니다. A는 안타를 쳤으니까 9분의 5의 확률이 그대로 일어났고, B는 안타를 못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리 구해놓은 겁니다. B가 안타를 못 칠 확률이 5분의 3이다. 그럼 5분의 3이니까 요거 어떻게 됩니까? 9, 5, 45분의 5, 3, 15.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번엔 A가 안타를 못 쳐야 돼요. A가 안타를 못 칠 확률 9분의 4입니다. 9분의 4 곱하기, 자, B는 안타를 쳐야 되니까 5분의 2죠. 5분의 2. 그래서 45분의 8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세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개를 더하면 45분의 10 더하기 15 더하기 8. 그래서 얼마다? 45분의 10에다 15, 25에다가 8 더하니까 33이겠네요. 33. 그러면 얘는 3으로 약분이 되죠? 이제 여기서 약분하면 좋습니다. 약분하면은 15분의 11. 자, 15분의 11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15분의 11이 정답이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는, 이제 요게 출제 의도였던 거죠. 출제 의도는 뭐냐? 출제 의도. 자,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테이블을 그려놨었는데, 보시면 이제 확률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아까 분명히 A 선수와 B 선수 두 선수에게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말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일단 동의가 되셔야 되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난 이해가 됐다. 나 거기까지 이해되지. 내가 그건 인정할게. 이렇게 되셨을 때는 뭐까지 같이 인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그러면 A라는 확률, B라는 확률, C라는 확률, D라는 확률, 이 네 가지 확률밖에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인데, 확률은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어떤 하나의 사건, 즉 A 선수와 B 선수 두 사람에게 각각 기회를 부여했을 때 이 두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이 네 가지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네 가지 확률이라면 이 네 가지의 확률을 더했을 때 반드시 뭐가 된다? 확률의 가장 끝판왕, 확률은 100% 일어날 때가 1이거든요. 100%에서 그 퍼센트를 100으로 나눈 게 1이기 때문에 1은 100%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확률을 더한 게 1이다. 이게 이제 교육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출제자의 결국 의도는 뭐였던 건가요? 이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얻게끔 하고자 하셨던 걸까요? 이 선생님께서는 야 얘들아 A와 B와 C와 D를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푼 학생 A와 B와 C를 각각 구해서 세 가지를 더한 학생도 너무너무 잘한 학생이야. 이 학생이 못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표를 그려서 이 정도 할 정도 수준이면 대단한 수준급의 학생이에요. 이제 막 확률을 배운 학생이 이렇게 했다면. 근데 얘들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너희에게는 중학교 때는 45분, 고등학교 때는 50분이라는 아주 타이트한 시간이 주어지고 그 타이트한 시간에 20문제에서 25문제 사이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가고 또 선생님들이 작정하고 문제를 어렵게 내셨을 때는 아주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 시간에는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무기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선생님들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바고 중학교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께서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셨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다? 여러분을 빡세게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무장이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가봤자 5분밖에 안 들거든요. 시험 시간이. 근데 엄청 어려워져요. 중학교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출제자는 이걸 말했던 거예요. 얘들아,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친다는 것은 그럼 이 반대는 뭐니? 이 반대는 둘 다 안타를 못 치는 거야. 둘 다. 둘 다 안타를 못 치는 경우만 아니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출제자. 둘 다 안타를 못 치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이니까 우리는 어떤 발상을 할 수 있다? 합이 1이니까 1에서 뭐만 뺀다? 이 D만 뺀다. 1에서 D만 뺀다. 이렇게. 근데 제가 뭐를 D로 한 거냐면 1에서 둘 다 안타를 못 칠 확률. 출제자의 의도는 바로 이거였던 거죠. 이것만 아는 학생,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제가 지금 이제 이거는 확률에 대한 기본이 좀 부족하신 어려워하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찍느라고 말을 길게 했지만 시험 시간에는 사실 몇 초면 된다? 30초가 안 걸리죠. 한번 해볼게요. 1 빼기 둘 다 안타를 못 쳐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 A라는 선수가 안타를 못 쳐야 되니까 9분의 4 곱하기 B라는 선수도 안타를 못 쳐야 되니까 5분의 3. 그러면 1이라는 수는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 변신할 수 있으니까 얘는 45분의 45로 변신하고 얘는 지금 45분의 12니까 45분의 45에서 12 뺐으니까 33이고 아까 우리가 미리 했던 이 45분의 33 똑같은 게 나오는 거면서 3으로 약분하면 15분의 11.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여러 개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각각의 문제마다 출제 의도라는 것이 있고 출제 의도의 방향에 맞게 내가 접근했을 때는 대단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지만 내가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읽지 못했다면 이 교육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것을 캐치하지 못했다면 이제 엄청나게 돌아가는 것이죠. 빙빙 시간이 계속 가고 흘러가고 속절없이 아주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기초와 기본, 근본에 충실한 그런 내용들 제가 학생 여러분들을 지도하면서 가르치면서 느꼈던 모든 대부분의 학생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제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다시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좀 수학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적어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아무쪼록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영상 찍을 테니까 우연이라도 뭐 제 채널 검색도 잘 안 되겠죠 지금. 하지만 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꿋꿋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제 영상 봐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래 너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내가 한번 눌러줄게. 구독 한번 눌러줄게. 뭐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줄게. 그리고 뭐 너 언제 찍나 한번 보자. 자, 알림 설정 한번 눌러줄게.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저를 또 만나시게 되면 제가 또 좀 더 더 나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시간 자,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수뱃쌤의 뱃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